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미지와 관련돼서 엠니스트 데이터를 핸들링을 했고요. 그래서 엠니스트 데이터를 피드 포워드로 하는 거를 수업 시간에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휴일이 껴서 그거는 제가 CNN 부분은 제가 그 지난 학기 때 강의한 내용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거 안 보셨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히스토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노벨상 어, 발표를 하는데 보니까 저가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어, 마침 우리가 얘기할 게 이제 예, 그 이름 있는 뉴럴 네트워크들을 좀 오늘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것과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히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 딥러닝 혹은 AI의 피리어드를 세 개의 피리어드로 얘기를 보통 많이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50년대 뭐 그 당시 50년대부터 한 80년대까지 50년대 좀 하다가 사람들이 그만뒀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1958년도에 나온 퍼셉트론이라는 게 나왔고, 그때 어디선가 뉴욕타임스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퍼셉트론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할 수 있다. 뭐 그런 기사를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음, 이 퍼셉트론은 기본적으로 레이어가 하나짜리고요. 멀티 레이어가 아닙니다. 하나짜리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할 적에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지 않고 그냥 뭐라 그럴까 애독 베이스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뭐 그런 걸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레이어가 하나만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멀티레이어가 아닙니다. 멀티레이어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트레이닝도 하지 않고 좀 애독 베이스로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민스키하고 페퍼먼트가 이거를 좀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거 가지고는 뭐 XOR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에, 에, 예. 그래서 요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접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년도에 이제 사람들이 그 XOR 문제를 레이어 하나만 썼기 때문에 못 푼 거지. 레이어를 여러 개 쌓으면 XOR 문제를 풀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단을 쌓는데 그러면 여러 단을 어떻게 트레이닝을 할 건가? 그래서 처음에 퍼셉트론 같은 경우는 그냥 경험상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한 단일 때 오케이 한 단일 때 경험상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러는데 두 단 쌓고 석 단 쌓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트레이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백프로파게이션. 이 백프로파게이션이 보면 수학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고 체인룰을 쓴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냥 엠피리칼리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였는데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로스에 관한 개념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L2 로스니 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니 그런 로스 개념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하는데 그레디언트 계산은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걸 사용을 한 거고요. 근데 수학적으로 보면 백프로파게이션은 별거 아니고 로스 펑션을 미분을 하는데 체인 룰을 써서 미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제일 큰 컨셉츄얼한 개념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보기엔 로스 펑션을 사용했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테크니컬리는 로스 펑션에서 로스 값이 그러니까 로스 펑션이라는 건 사실 통계학에서 나온 개념들이거든요. 네, 그 로스 펑션의 미니멈 값을 어떻게 찾겠느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찾겠다. 그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려면 그레디언트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레디언트 계산을 백프로파게이션으로 계산한 거예요. 백프로파게이션은 별거 아니고 체인 룰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워낙 복잡하니까 예, 그때 이제 사람들이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체인 룰이라는 거죠. 예, 거기 세 사람이 1986년도 했고요. 1986년이면 저 4학년일 텐데. 예,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4학년. 예, 근데 거기 요 힌튼이라는 사람이 요번에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딥러닝 분야에서 보통 구루라고 그래야 되나? 세 사람을 보통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오래 하신 분. 그분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원래 물리 쪽에서 나온 모델인데, 이 포필드라는 게 딥러닝에서 잠깐 쓰였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AI를 주자 해서 이분을 주는데 물리학 쪽에서 제일 가까우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이 백프로파게이션을 한 거예요.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사실은 백프로파게이션보다는 사실은 로스 펑션이 더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컨셉인데 그거는 통계 쪽에서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또 반짝하다가 이게 멀티레이어를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게 레이어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잘 트레이닝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앞강의실에서 연필을 안 가져왔네. 그러니까 그래서 체인룰을 쓰면 이런 식으로 미분을 계속 곱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F, G, H 인풋이 들어가고 그러면 요거를 미분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라도 0 근처면 이게 0 근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단짜리 레이어 3단짜리라고 그러면 여기 3개가 곱해지고요. 5단이면 5개가 곱해지고 레이어가 하나씩 통과될수록 곱하기가 하나씩 곱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라도 어떤 특정 레이어에서 이게 제로만 근처만 가면 전체적으로 제로에 가까워지고요. 그러면
그레디언트 값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할 때 거의 파라메타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베니싱 그레디언트라고 부릅니다. 네, 베니싱 그레디언트. 예, 그래서 이거를 몇 단을 쌓긴 쌓았는데 이게 조금 높아지면 그레디언트 아니 그 레이어가 조금만 높아지면 이게 베니싱 그레디언트 현상이 생겨가지고 몇 단을 못 쌓아요. 뭐 한 4단, 5단, 6단 그 정도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효과가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나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고 또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이게 1992년인가 그럴 텐데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모레스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렐루입니다. 우리 그 코드상에 렐루라고 나왔죠. 이게 별거 아니고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가 양수가 들어오면 그대로 양수를 주고요. 음수가 들어오면 0을 주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은 뭘 썼냐면은 소프트맥, 그 로지스틱이라고 부르는 거, 로지스틱. 제가 오늘 펜을 앞방에 놓고 와가지고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그래서 이게 혹은 탄젠트 로지스틱은 이렇게 생긴 거고요. 여기로 가면 1이 되고 여기는 0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0에서는 0.5 로지스틱 펑션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매트릭스를 써서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에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한 다음에 리니어 트랜스폼을 계속 컴포지션을 하면 그냥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다가 non-linear 펑션을 넣어줘요. 그걸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옛날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액티베이션 펑션은 로지스틱 펑션이에요. 로지스틱 펑션 혹은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 하이퍼볼릭은 2 곱하기 로지스틱 로지스틱 빼기 탄젠트 하이퍼볼릭 펑션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로 가면 1, 여기로 가면 마이너스, 여기는 0.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non-linear 펑션을 중간에 집어넣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옛날 사람들이 사용한 게 로지스틱 아니면 탄젠트 하이퍼볼릭 펑션을 썼어요. 사용한 이유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지스틱이나 탄젠트 하이퍼볼릭 펑션이 백 프로퍼게이션 하면 여기에 미분이 걸리거든요. 근데 happen to be 예를 들어서 이 근처 혹은 이 근처에 오면 여기에 미분값이 거의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쪽이나 이쪽으로 걸리면 거기서 로지스틱이나 탄젠트 하이퍼볼릭의 미분값을 계산을 하면 거의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렐루라는 게 생각하면 뭐 간단하지만 이거는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이쪽에 걸리면은 안 걸려요.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없습니다. 이쪽에 걸리면 0이 되지만 그래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사람들이 요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렐루라는 게 굉장히 그 유명한 액티베이션 펑션이에요. 그게 언제 처음 나왔냐면은 알렉스넷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알렉스넷이 2012년에 나왔어요. CNN은 기본적으로 르넷5라는 거고요. CNN은 이게 언제 나왔냐면 르넷도 버전이 여러 개 있는데 르넷5가 아마 1998년이고요. 르넷 초창기 버전은 80년대 뭐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CNN 지난 그 시간에 제가 강의는 안 했지만 강의를 보시면 여기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는데 원래 요 CNN 르넷5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이 렐루가 아닙니다. 탄젠트 하이퍼볼릭인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준 코드를 보면 액티베이션 펑션이 탄젠트 하이퍼볼릭이 아니고 렐루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르넷5 오리지널에서는 렐루가 없었어요. 렐루는 그러니까 이게 1998년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가장 최신의 르넷일 겁니다. 르넷5라는 게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해서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썼죠. 근데 이제 제가 준 코드에는 렐루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르넷5가 컨볼루션 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한 거고요. 이게 처음으로 커머셜리 성공한 스토리입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문자를 recognize 해서 이게 우편번호부를 사람들이 쓴 우편번호부를 인식을 해서 그 우편물을 자동으로 소팅해주는 데 사용이 된 제가 알기로는 커머셜리 처음 성공한 AI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요 알렉스넷이 그 렐루라는 걸 사용을 해서 그레디언트, 베니싱 그레디언트라는 그거를 극복한 첫 번째 네트워크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 2012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저는 이때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세돌의 알파고 이후 이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 좀 공부를 한 거고요. 이게 이세돌의 알파고 이전입니다. 알파고가 언제냐면
2016년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4년 전이죠. 4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이 변했다는 걸 2016년 그때 좀 느꼈고요. 사실은 2012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엠리스트 데이터라는 거는 사진을 보고 10개 중에 하나를 맞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진, 손글씨 사진을 보고 이 손글씨가 숫자 0부터 9까지의 하나를 맞히는 건데 요거는 컴피티션이 있는데 이 이미지넷 컴피티션이라고 해서 요 이미지넷 컴피티션은 저가 알기로 이미지 하나가 들어오면 그거를 엠리스트처럼 10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1000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1000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요게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확률을 제너레이트해요. 1000개 클래스가 있으면 1000개 클래스에 대해서 확률을 제너레이트 하는데 그 중에 탑 5를 뽑아서 그 탑 5 안에 true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확인하는 게 탑 5 에러 레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하나 집어넣으면 그 1000개 오브젝트에 대해서 확률을 쫙 제너레이트 하는데 그 중에 탑 5 안에 true가 들어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그걸 하는 거고요. 이게 2010년도에 에러 레이시 28%였고요. 2011년도에 25%였어요. 근데 2012년도에 갑자기 16%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그 연도에 2등, 3등, 4등, 5등, 6등 그 에러 레이시가 확 바뀌었죠.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휴먼의 에러 레이트보다 더 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휴먼이 찍었을 때보다. 예, 그래서 요때 나오는 게 렐루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읽어봤는데, 요때 처음으로 GPU를 사용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GPU를 사용했어요. 예, 요때 보면 텐서플로우 없었습니다. 파이토치 없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카페인가 뭐 그런 거였는데, 거기서 카페에서도 아마 그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거가 없었을 거고요. 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거의 맨 땅에 쿠다, 엔비디아의 그 GPU를 컨트롤하는 게 쿠다거든요. 쿠다를 이용해서 직접 코딩을 한 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엔비디아를 만들도록 해준 게 얘네들일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처음으로 GPU를 사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했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GPU를 이용해서 트레이닝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거를 인식을 했고, 왜냐하면 GPU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트레이닝 하는 게 훨씬 빨리 트레이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위키를 읽어봤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처음으로 GPU를 사용한 네트워크예요. GPU를 사용해서 트레이닝을 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요 윗단을 GPU 하나 가지고 사용하고, 뭐 요 아랫단을 GPU 하나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뭐
예, GPU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대요, 여기. 아, one of the first군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엔비디아가 있게 해준 게 요, 예, 알렉스넷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알렉스넷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있었고요. 렐루가 있고 드롭아웃인데 이게 다음 토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그 다음에 드롭아웃이 뭔지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예. 이세돌 얘기했으니까 이세돌 얘기 좀 해볼까요? 예, 그래서 이세돌 이거 본 사람, 요거 경기 본 사람 손 들어봐. 없어요? 어, 예. 저도 다 6개, 5개인가요? 다 봤는데, 예. 저는 이세돌이 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가 바둑을 좋아하는데, 예. 그래서, 예. 그냥 지는 거 보고, 아, 세상이 바뀌었구나, 뭔가가. 예, 그걸 느꼈고요. 그때부터 예, 이쪽에 관심을 갖고 예, 공부하게 됐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하면 이 알파고 나오기 전에 예, AI랑 사람하고 경기한 게 그 체스가 있었습니다. IBM에서 만든 딥블루인가 뭐 그게 있었는데 체스에서는 이제 사람들을 이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장기 바둑하기 전에 장기가 있었거든요. 장기도 그 전에 이제 요거 나오기 전에 장기도 어떻게 보면 체스랑 굉장히 비슷한 구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도 이제 인간이 졌었고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때 뭔가 진짜 혁신적인 게 일어났구나 그걸 느꼈었고요. 예, 그래서 딥마인드 이게 딥마인드가 만든 거거든요. 이 알파고라는 게 딥마인드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바둑 두는 프로그래밍을 막 열심히 개발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이 회사에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고 스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목표를 한 게 뭐 단백질의 뭐 폴딩인가 뭐잘 모르겠는데 생물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그래서 그게 뭐 알파 폴딩인가 뭐 그런 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알파 폴딩이라는 게 굉장히 브레이크스루를 했다는 거를 요번에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저는 알파 폴딩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딥마인드의 파운딩 파더예요. 파운딩 파더라고 그러지만 저보다 나이 어리십니다. 한 40대 됐을까? 이 사람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운데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볼게요. 아, 벽돌 깨기 아시는 분? 벽돌 깨기. 아, 오케이. 벽돌 깨기가
어떤 거냐면, 핑퐁은 아시나? 핑퐁. 어, 예, 옛날에 그 컴퓨터 초창기 때 게임 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핑퐁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공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를 가지고 이걸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삥 하면 이렇게 척 갔다가 이렇게 가면 여기서 또 사람이 또 삥 이렇게 해서 예. 예,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놀았어요. 예, 그 다음에 벽돌 깨기라는 게 있었는데 벽돌 깨기를 뭐라 그러지? 이렇게 하면 되나? 아, 구글 플레이에 있네요. 어? 어. 그러니까 아까 요거를 움직여서 요거를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 공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게 이제 반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최종적으로 요 벽돌을 다 깨는 거예요. 그래서 티피컬리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음, 벽돌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쌓여 있고요. 공이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공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이게 공이 부딪히면 벽돌이 하나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깨는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깨냐면 여기를 이렇게 깨가지고 여기다 공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공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막 이렇게 하면서 벽돌을 깨거든요. 이게 거의 옵티멀 스트레처질 거예요. 그런데 딥마인드가 뭘 했냐면 이거를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트레이닝을 잘 시키니까 기계가 이 전략을 구사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말고 이게 아타리라는 회사에서 만든 게임일 거예요. 아타리에서 만든 게임들이 이것도 있고 뭐 핑퐁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이 회사에서 일했어요. 한 몇 년 일했을 거예요. 어쨌든 요 요거를 어, 깨, 예, 요거 요거예요. 요거를 유튜브에 올렸나? 자우리가 이거를 보고 구글이 이걸 봤어요. 그 구글이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아세요? 이 회사를 샀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여기 구글 딥마인드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거를 만들었을 때는 구글이 아니에요. 딥마인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다음에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구글이 샀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했겠지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게 알파고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세돌을 깬 다음에, 좀, 알파고를 버전을 업데이트를 쭉 하다가 어느 순간 스톱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간 게 알파폴드라는 걸 간 거고, 저거 알기로는 어디서 읽었는데 사람들이 그 전에 이 알파폴드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했던 작업을 1년에 얼만큼이다 그렇게 하면 알파폴드가 사람들이 하는 일에 100년치인가 만년치인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분석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 알파폴드가 하는 이 지금 현재 속도를 따라가면 이게 신약 개발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러는데 5년이나 10년 후에는 못 고치는 병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알파폴드가 하는 작업이 계속이 되면 5년 혹은 10년 내에는 못 고친 병이 없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아, 제가 처음에 이 AI에서 하는 작업을 세 가지로 클래시파이를 했었거든요. Unsupervised learning, supervised learning, reinforcement learning. 근데 요게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여기 deep Q learning이라는 게 요게 reinforcement learning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reinforcement learning이고요. 알파고도 reinforcement learning이고 아마 알파폴드도 reinforcement learning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주로 하는 게 reinforcement learning 관련된 작업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 사람이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서 읽어봤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체스를 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체스인가? 그래서 열 몇 살 때 세계 랭킹 2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둑은 아니고 체스가 아닐 것 같은데 체스 뭐 좌우지가 예, 그 좀 게임의 체스인지 모르겠는데 자우지가 굉장히 어렸을 때 뭐 영국 대표팀이었고 뭐 세계 랭킹 2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체스일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딥마인드 쪽에서는 주로 하는 게 이런 레인포스먼트 러닝 쪽이에요. 음, 그래서 예, 올해는 AI 한 것 같아요. 노벨상 관련돼서 힌튼이라는 사람이 받았고, 음, 하, 발음을 잘 못하겠는데, 하사비스. 이 두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알파폴드 관련돼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요 르넷5 만든 사람도 굉장히 유명해요. 보통 AI 3대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3대장에 사람들이 보통 얘기 안 하고 이 사람 힌튼하고 요거 만든 사람도 3대장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예, 야닉 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NYU에 있는데 페이스북 메타에서 그 AI 쪽 관련돼서 그쪽 대빵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 CNN이 굉장히 유명한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이고요. 그 다음에 알렉스넷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이게 2012년도 그 이미지넷 컴피티션에 우승한 거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우승은 요 구글넷이라는 걸 거예요. 2014년이군요. 그 다음에 레즈넷이라는 게 있고, 레즈넷도 2015년 우승인가 그거예요. 그 같은 대회예요. 같은 대회 2012년 우승이 알렉스넷이고 2013년은 별로 사람들이 얘기 안 하는 것 같네요. 이게 2014년도 우승이고, 이게 2015년도 우승이고. 예, 그래서 조금 요것도 2014년도 우승은 못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VGGnet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데 근데 되게 많이 사용한다. 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 컨볼루션 레이어의 사이즈가 여기는 11 by 11, 여기는 5 by 5, 뭐 3 by 3. 그러니까 여기 컨볼루션 레이어를 쓰는데 여기 11 by 11, 5 by 5, 3 by 3, 3 by 3, 3 by 3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컨시스턴트 하지 않아요. 컨볼루션 레이어 필터 사이즈가. 근데 VGG는 3x3만 사용을 했어요. 3x3만 여기 3x3만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좀 여러 개 사용을 한 거고요. 다음에 구글넷 혹은 인셉션이라고 하는 거는 인셉션 모듈이라고 그래서 이게 인셉션 모듈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CNN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의 모듈인데 그거를 여러 개 한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인풋이 인셉션 모델이라는 게 하나의 인풋이 들어오면 네 갈래 길을 가서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셉션 모듈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인셉션 모듈을 여러 개 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레즈넷이 우리가 나중에 사용할 건데, 레즈넷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여기 이쪽으로도 가고요. 이렇게 스킵 커넥션이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가 알기로 100단인가 되거든요. 근데 요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 스킵 커넥션을 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걸 사용할 텐데 그때 사용되는 게 레즈넷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레스넷을 사용을 할 거고, 레스넷 이용을 해서 코드를 쓸 건데, 이거는 워낙 유명한 모델들이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 알렉스넷 이렇게 가져왔어. 그래서 알렉스넷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요. 레스넷 101 하면 여기에 가져오는데 pre-trained true 그러면 이제 트레이닝이 된 웨이트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프리트레이닝이 된 것들이 다 있어요. 알렉스넷도 있고 VGG도 있고 레즈넷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새 노벨상 시즌이기 때문에 요 노벨 화학상하고 요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들 벤치마킹을 해서 AI의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여기서 나오는 게 레즈넷이에요. 여기 여기서 제일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요거를 사용할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